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수동 공격성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심플하게 이 수동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동 공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격성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고 갈게요. 우리가 공격성 하면 대체로 신체적, 언어적으로 상대방한테 의도적인 상해나 고통을 입히는 걸 이야기하죠. 물리적인 폭행을 한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욕설을 한다던가 비난을 한다던가 이렇게 정서학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공격당했다, 공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당한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알죠. 아, 상대가 나를 공격했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동 공격은 좀 달라요. 수동 공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공격성과는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공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이고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이제 수동 공격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지시가 왠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상사한테 제 할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 소리를 하기는 힘들어, 뭔가 무서워,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가지고 와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뭔가 억울해. 그러니까 이 공격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 이제 일부러 일을 늦게 하는 거죠. 기한에 맞추지 않고 늑장 부리고 꾸물거리면서, 그리고 대충 해요. 대충 해서 실수가 막 군데군데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사가 일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검토를 받는데, 일을 왜 이따위로 했어?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지적을 받았어요. 사람이 앞에서 막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침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화가 났냐고 물어도 아니래.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삐져 있어. 밥도 안 먹겠다 그래. 네, 이런 게 바로 수동 공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꾸물거림, 빈둥거림, 의도적인 지연이나 실수, 저항적인 침묵, 삐우퉁한 행동, 냉소적인 표현, 이런 게 이 수동 공격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형들이에요. 웃으면서 비꼬듯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수동 공격의 하나가 되는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빡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거랑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아동 심리검사를 하는데, 이미 이 친구가 엄마 손에 끌려서 여기에 온 게 불만족했던 친구예요. 그게 이미 화가 나서 말수도 너무 적고, 제가 뭘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거나 아주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 싫어하니까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림 카드를 제가 주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뭐가 보이는지를 말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근데 카드가 총 10장인데 이 카드를 줄 때마다 한숨을 너무 깊이 쉬는 거예요. 진짜 땅에 꺼지도록. 이렇게 이거를 10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쯤에 좀 아이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어쨌든 검사가 조금 더 원활했으면 좋겠어서 좀 쉬었다 할까, 아니면 뭔가 불편한 걸 말해주면 도와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달래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검사를 그 한숨과 함께 하고 나서 아이도 화가 나 있었겠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제가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했었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끝날 무렵쯤에, 그래, 누구야, 빨리 가자, 선생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끝날 때는 너무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어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날은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플심리. 근데 이게 그 수동 공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막 비난을 날렸어. 그러면 적어도 나도 똑같이 비난을 날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수동 공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공격을 당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고,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참고 보죠. 근데 뭔가 묘하게 화가 나.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래서 결국 못 참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터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수동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이에요. 상대가 나의 분노감에 반응해서 동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공격에 저 사람이 반응한 거잖아요. 공격 당한 거죠, 상대가. 그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심리. 수동 공격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내 적대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좀 어려웠었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서웠던 경우에 권위자에 대해서 나의 불편한 감정들, 불만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어려우니까 불합리함을 겪더라도 그 분노를 보통 이제 안으로 삼켜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가 아니라 이제 뭐 교사든 아니면 상사든 이렇게 윗사람들로 확대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린 지시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마치 부모한테 했었던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우회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내 사람이 상실될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아서 일종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으려다 보니 그 분노감에 대한 표현들이 우회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관계가 단절되거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이 올라와서 내가 차라리 그냥 참자라고 하지만 그 숨겨지지 않는 분노나 적개심, 불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우회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심플심리. 우리가 이런 수동 공격자들한테 말리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우선은 그들의 그 공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수동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우회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화를 낸다 그러면 이 피해의식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직접적인 공격을 한 번 더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큰 피해자가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동요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행동들은 대체로 상하관계가 있는 혹은 이제 지시가 오가는 회사나 조직에서 많이 드러나기가 쉬운데, 만약 이런 수동공격성이 전체적인 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면 그걸 뭐 막 이렇게 꾸짖거나 비판하거나 이제 화를 내시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페널티를 주시는 게 이분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다스리는 데는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 사람들이랑 힘겨루기를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해주지 뭐, 그냥 내가 물러서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패턴화되신 분들한테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마치 맞춰주기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라면 상대의 수동적인 행동이 주는 불편감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뭔가 서운한 일이 있는지 뭐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너가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는 행동이 나한테는 화가 난 것처럼 느껴져 라고 알려주시는 게 적어도 상대가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심플심리.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수동공격성은 성격장애의 한 분류였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제 곤란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수동공격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결국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외부 지시에 대해서 늘 대응하는 방식이 수동공격적이다, 나도 뭔가 여기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신다면 외부의 지시라든지 요구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편향된 혹은 왜곡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리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동공격과 관련한 심플심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